안녕하세요. 전 진예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평생을 갖고 놀려 한 며느리와 그걸 막아준 우리 백구 얘기랍니다. 이게 정말 내 연금 통장이야? 어머님, 요즘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왈왈! 왈왈! 만약 그날 우리 백구가 짓지 않았다면 저 진예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 노후가 통째로 사라졌을 테니까 말이죠. 과연 백구는 어떻게 할머니의 평생 모은 돈을 지켜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요, 그날까지만 해도 참 순진했어요. 아니, 순진한 정도가 아니라 바보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가 절 도와준다고 하룻밤 잔 날이요. 우리 동네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6시 반쯤 되었을까요? 평소처럼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려는데 우리 백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왈랄, 왈랄. 그냥 짖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저한테 알려주려는 듯한 짖음이었죠. 백구 키운 지 벌써 8년째인데 이런 짖음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엄마 쓰레기 버리고 올게. 그런데 백구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쓰레기 봉투를 향해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백구는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배웅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까 싶었죠. 에이, 백구야. 엄마 바빠. 그래서 백구 밀치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번엔 아예 쓰레기 봉투를 입으로 물고 당기더라고요. 어머, 이 강아지가 왜 이래? 그때였어요. 봉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우르르 쏟아진 게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휴지, 그리고 이게 뭐지? 비닐봉지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투명한 지퍼백이었는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호기심이 생겨서 집어들었죠. 그런데 만져보니까 두꺼운 종이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순간이 말이에요. 어머,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나온 건 바로 제 연금 통장이었거든요. 연금 통장뿐만이 아니었어요.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서류 몇 장이 더 들어 있었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언제 일어났는지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있더라고요. 미경아, 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서류들을 들어보였어요. 이게 쓰레기 봉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잠깐 당황한 듯 하다가 금세 태어난 척 하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님, 그게 왜 거기 있어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어머님이 실수로 넣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미경이가 다가와서 제 손에서 서류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 요즘 많이 건망증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걸 쓰레기 봉투에 넣으시면 어떡해요? 건망증이라고요? 저한테 건망증이 있다고요?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한 번도 출석부 틀려본 적 없는 제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백구밥 주고 화분에 물 주고 약 챙겨 먹는 제가 건망증이라고요? 미경아, 나는 그런 거 쓰레기 봉투에 넣은 적 없어. 절대로.
그럼 어떻게 거기 있었겠어요, 어머님. 미경이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다행히 백구가 찾아줘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네요. 어머님, 앞으로 좀 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서류들을 챙겨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미경이의 반응이 너무 태연했거든요. 놀라긴 했지만 금방 상황을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마치 알고 있는 일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야. 백구가 제 발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면서 꼬리를 살짝 흔들더라고요. 마치 엄마, 내가 잘했지? 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저는 백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제 연금 통장은 그대로 쓰레기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 미경이가 제 노후를 통째로 가져가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백구는 알고 있었나 봐요. 개의 감각이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백구는 이미 눈치챘던 거죠. 미경이가 뭘 하려는지 말이에요. 백구야, 엄마 바보 맞지? 이제 알겠어. 그날 이후로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혹시나가 현실이 되었을 때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2장, 그냥 넘어가려 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요,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별일 없는 척 지나갔다고 해야겠네요. 저는 일부러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래, 미경이 말이 맞을 거야. 내가 깜빡하고 넣었을 수도 있지. 요즘 나이가 나이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에요. 사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미경이가 고마웠거든요. 정말로요. 재개발 때문에 이사 준비하는 거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는데 미경이가 나서서 다 알아봐주고 있었거든요. 임시거주 시설 신청부터 이삿짐 센터 연락까지 뭐 하나 빠뜨리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의심부터 하자니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박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백구부터 챙겨주는 게 제 하루 첫 번째 일이거든요. 백구야, 밥 먹자. 스테인리스 그릇에 사료 넣어주고 물그릇도 갈아주고요. 백구는 꼬리 흔들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역시 우리 백구가 제일 믿음직스럽다 싶었죠. 백구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도 간단히 아침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데우고 밥 한 공기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 이게 제 아침 메뉴예요. 35년째 똑같은 메뉴죠. 옛날에는 우리 영철이, 그러니까 제 남편이 여보, 매일 똑같은 반찬 먹으면 질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혼자 먹으니까 뭘 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배만 채우는 정도죠. 백구야, 엄마 옆에 앉아. 백구가 제 옆에 앉아서 저 바라보더라고요. 밥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운 녀석이에요, 정말.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백구가 얼마나 제 마음 달래줬는지 몰라요.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진짜. 밥 다 먹고 나서는 거실 정리를 좀 했어요.
재개발 때문에 내년 봄에는 이 집 떠나야 하거든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떠나려니까 서운하긴 해도 어쩔 수 없죠. 세상이 다 변하는데 저 혼자 옛날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니까 또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 사진, 정태 돌잔치 사진, 정태 대학 입학식 사진, 정태 결혼식 사진. 그리고 제일 최근 거는 진수 100일 사진이에요. 진수가 제 손자거든요. 올해 5살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할매, 진수 보고 싶어? 이런 말하면서 제품에 쏙 안기던 모습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어요. 요즘은 진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태네가 일산으로 이사간 다음부터 더 그래졌어요. 멀어서 자주 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경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수가 저한테 너무 붙는 걸 말이에요. 어머님, 진수가 너무 할머니만 찾으면 독립심이 떨어져요. 이런 말하면서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별말 안 했어요. 괜히 사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이해해 주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미경이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하면서 손에는 과일 봉지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 미경아. 뭘 이런 걸 또. 딸기예요. 어머님 딸기 좋아하시잖아요. 참 고마운 며느리죠. 이런 걸 보면요. 미경이가 부엌에서 딸기 씻어다 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 이사 준비 어떻게 되세요? 정리할 거 많으시죠? 응, 좀 많긴 해. 35년 동안 모은 게 얼마나 많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정태랑 같이 와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런 말 들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요. 고마워, 미경아. 내가 없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그때 미경이가 잠깐 미소를 지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냥 기분 좋은 미소가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미소였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미경이랑 같이 딸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백구가 갑자기 미경이 쪽으로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미경이한테 별로 관심 없어 하던 백구가요. 어머, 백구가 왜 그러지? 백구가 미경이 주변을 빙빙 돌면서 냄새 맡더라고요. 그러다가 미경이 가방 근처에서 멈춰서서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그만해. 미경이 가방 냄새 맡으면 어떻게 해? 제가 백구 불렀는데도 안 와요. 계속 가방 주변만 맴돌더라고요. 미경이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어머님. 강아지들이 원래 그러죠. 그러면서 가방을 자기 쪽으로 좀 당기더라고요. 그제서야 백구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꼬리도 안 흔들고요. 백구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백구 머리 쓰다듬어 주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살짝 흔들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미경이 간 다음에도 백구가 계속 이상했어요. 현관문 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백구야, 무슨 일이야? 미경이 싫어? 그런데 백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백구가 왜 이러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백구가 벌써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요. 미경이가 제 곁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백구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자더라고요. 마치 저를 지키려는 듯이요. 그때까지도 저는 백구가 단순히 예민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미경이가 왔는데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급해 보였어요. 어머, 미경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아, 오늘 중요한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요. 어머님 도장 좀 찍어야 할 게 있거든요. 도장이요? 갑자기 뭔 도장이 필요하다는 건지. 무슨 서류인데? 이사 관련 서류예요. 임시거주 시설 입주할 때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경이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거실 테이블에 펼쳐놨어요. 여기, 이름 적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안경 쓰고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미경이가 은근히 재촉하더라고요. 어머님, 시간이 좀 급해요. 오늘 오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읽어는 봐야지. 서류 제목을 보니까 통합계좌 이관 신청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좌 이관이요? 미경아, 이게 뭐야? 계좌 이관이 뭔 소리야? 아, 그거요? 이사할 때 은행 업무도 같이 이관하는 거예요. 편의상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제 계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 미경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경아, 여기 받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게 임시로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어머님, 혼자서는 복잡하잖아요. 임시로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언제 혼자서는 복잡하다고 했나요? 미경아, 나는 내 계좌 정도는 혼자서도. 어머님, 시간이 정말 급해요. 늦으면 이사 못 하신다고 하는데요. 미경이가 펜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재촉했어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달려와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경이 다리 쪽을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백구가 미경이 가방을 향해 계속 킁킁거리더라고요. 미경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님, 백구 왜 그래요? 방해돼요. 백구야, 이리 와. 제가 백구 부르는 사이에 미경이가 가방을 자기 쪽으로 확 당겼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방 지퍼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나 봐요. 가방을 당기면서 안에 있던 종이들이 바닥에 우르르 떨어졌어요. 어머! 미경이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종이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봤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미경아, 이게 뭐야? 제가 그 종이를 집어들려고 하는데 미경이가 얼른 가로챘어요. 아, 그건 그냥 연습용이에요. 서류 쓰는 연습하려고. 연습용이라고요? 제 이름으로 연습을 한다고요? 그때 저는 확실히 봤어요. 그 서류들 안에 계좌 해지 신청서라고 적힌 게 있었다는 걸요. 미경아, 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오늘은 서류 말고 다음에 하자. 어머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급한 거라고. 아니야, 나 정말 머리 아파. 약 먹고 좀 쉬어야겠어. 미경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미경아, 미안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경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갔어요. 미경이 간 다음에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방금 본 게 정말 맞나? 계좌 해지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던 게 정말 맞나? 백구야. 백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핥아주더라고요. 백구야, 엄마가 이상한 걸 본 게 맞지?
백구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맞아, 엄마. 뭔가 이상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물어봐야겠다고요. 백구야, 산책 갈까? 사실 산책이 아니었어요. 동사무소에 가려고 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어서요. 동사무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백구 목줄 채우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박바람 쐬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더라고요. 백구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백구가 제 발걸음에 맞춰서 걸으면서 가끔씩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복지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연금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그때 한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아시는 분인가?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노승호예요. 독산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어머, 승호야? 맞아요. 노승호. 제가 가르쳤던 아이였어요. 그때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승호야.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승호한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백구가 쓰레기 봉투에서 연금 통장 찾아준 일부터 미경이 계좌 이관 신청서 가져온 일까지요. 승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더니 선생님, 혹시 최근에 연금 관련해서 신청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어.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볼게요. 승호가 컴퓨터로 뭔가 찾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뭐가? 선생님 명의로 주소 변경 신청이 3번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주소 변경 신청이 3번이나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연금 수급 관련해서도 문의가 여러 번 들어와 있네요. 전화로요. 전화로? 누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며느리분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미경이가 제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누군가 선생님 명의를 도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예 도용이라니요.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승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승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담실 문을 닫고 나서 승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어떤 일들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접근해서 어르신 명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계좌를 조작하는 거예요. 위조라고요? 계좌 조작이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경우는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한데?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데 선생님은 며느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묘하고 치밀한 거죠. 치밀하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미경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거란 말인가요? 승호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승호가 메모지에 뭔가 적으면서 말했어요. 우선 선생님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도장 찍지 마시고요. 응,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선생님, 혹시 며느리분이 선생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계세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거요.
개인정보요? 생각해보니까 미경이가 아는 게 정말 많았어요. 이사 준비한다면서 제 서류들 다 봤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이사 준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럼 더 위험해요. 선생님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승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었어요. 주소 변경 신청이 지난 한 달 동안 3번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른 주소로요. 다른 주소로요? 어떤 주소들인데? 일산 쪽 주소 하나, 그리고 강남 쪽 주소 2개예요. 일산은 정태네 집 주소일 텐데. 강남 쪽은 뭐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연금 수급자 정보 변경 신청도 들어와 있어요. 정보 변경이 뭔 소리야? 연락처하고 주소, 그리고 수급 계좌 변경 신청이요. 수급 계좌 변경이라고요? 제 연금이 다른 계좌로 들어가게 한다는 뜻인가요? 승우야. 그럼 내 연금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 처리 안 됐어?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요. 도장이 좀 이상하다고 담당자가 보류시켜뒀어요. 도장이 이상하다고요? 그럼 혹시 미경이가 제 도장을 위조했다는 건가요? 승우야, 그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무서워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승우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네, 우선 모든 신청건들을 취소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계좌의 보안 설정도 추가로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승우가 서류를 몇 장 꺼내더라고요. 이거 작성해 주시면 모든 변경 신청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고마워, 승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선생님께서 저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걸로 도움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승우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며느리분에게 이런 걸 시도했다는 걸 들키면 안 돼요. 더 교묘한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더 교묘한 방법이라니요. 이것보다 더한 게 있다는 건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평소처럼 지내세요. 단 절대로 서류에 사인하거나 도장 찍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 승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며느리분이 치매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깜빡깜빡한다거나 판단력이 떨어진다거나. 맞아요. 미경이가 그런 말 했었어요. 했어. 요즘 건망증이 생겼다고,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거예요. 그게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수법이라고?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모르고 하신 일이라고 변명하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경이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저를 바보로 만들어서 제 돈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건가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에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미경이가 친절하다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이런 일까지 당하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백구가 제 발걸음에 맞춰 걸으면서 가끔씩 올려다보더라고요. 백구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백구가 작게 끙끙거렸어요. 미안해, 백구야.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그렇게 짖어서 알려줬는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어요. 미경이가 늘 뿌리고 다니는 그 향수 냄새요. 미경이가 왔다 간 건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뭔가 흔적이 있더라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왔다가 갔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미경 올림. 메모지 밑에는 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또 도장 찍으라는 서류들이었어요. 이번에는 후견인 신청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후견인이요? 제가 언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리고 후견인 지정자가 또 미경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경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 나쁜 년이. 제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어요. 평생 남한테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백구가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제 손을 하자주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경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나 지내자.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왔을 때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제 왜 안 계셨어요? 응? 산책 갔다 왔는데. 어디 산책 가셨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2시간이나 기다렸다고요? 제가 동사무소 다녀온 시간이 그 정도였는데. 혹시 미경이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미경아, 백구랑 좀 멀리 갔다 왔어. 운동도 할 겸해서. 미경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라니 어디를?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면서 미경이가 큰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가방이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요. 어머님, 꼭 처리해야 해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정중하지도 않고 부탁하는 투도 아니었어요. 거의 명령조였달까요? 미경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이사 관련 서류, 연금 관련 서류, 은행 관련 서류. 다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통합계좌 이관 신청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의료진료 동의서. 이름만 봐도 심상치 않은 서류들이었어요. 미경아, 이게 다 왜 필요한 거야? 어머님, 이사하시면 혼자서 이런 거 다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는데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어머님, 미경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상태가 안 좋다고요? 뭐가 안 좋다는 거야?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미경아, 나는 멀쩡해. 어머님, 어제도 쓰레기 봉투에 중요한 서류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질문 3번이나 하셨고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요.
병원에서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병원 간 적도 없는데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미경이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와랄, 와랄. 백구야, 왜 그래? 백구가 가방을 향해 계속 짖으면서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백구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미경이가 짜증스럽게 말했는데 그 순간 백구가 가방을 입으로 물어당겼어요. 얼마 전처럼요. 백구야. 가방이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제 연금 통장, 인감 도장, 신분증 사본들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거리요. 미경아, 이게 뭐야? 미경이가 당황해서 급하게 주워 담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다 봤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서류들에 제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요. 이건 연습용이에요. 미경이는 툭하면 연습용이라고 하네요. 연습용이라고? 내 진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제가 서류들을 하나씩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계좌 해지 신청서, 연금 수급자 변경 신청서, 부동산 처분 동의서. 제가 서명한 적도 없고 도장 찍은 적도 없는 서류들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미경아, 너 이거 위조한 거야? 그때 미경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가면을 쓰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솔직히 말한다는 거야? 어머님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없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실제로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맞고요. 나는 멀쩡하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정태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요. 상속받을 거라고요? 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연금도 그렇고 집 팔면 나오는 돈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돈이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제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경아, 넌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님, 저는 나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 상태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없어요. 그때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 와랄. 마치 엄마, 이 사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백구를 째려보더니 이게가 정말 방해만 하네요. 어머님, 백구 좀 어떻게 하세요? 백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백구가 뭘 잘못했다고요? 오히려 백구가 절 지켜준 건데요. 미경아, 지금 당장 나가. 어머님?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내 서류들 다 놔두고 가.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정태도 제 편이에요. 그리고 이미 처리된 서류들도 있고요. 이미 처리된 서류들이 있다고요? 뭐가 처리됐다는 거야?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미경이가 중요한 서류 몇 개만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백구가 미경이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으르르르. 백구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렸어요. 미경이가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어머님, 걔 좀 치우세요. 백구야, 잘했어. 저는 백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어요. 미경아, 백구가 너보다 훨씬 낫다.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거든.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미경이가 나간 다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거든요.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백구가 제 옆에 와서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대더라고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사람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 미경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미 처리된 서류들도 있고요. 뭐가 이미 처리됐다는 걸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바로 승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나야. 큰일 났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줬어요. 미경이가 위조 서류들을 가지고 온 것부터 이미 처리된 게 있다고 한 말까지요. 선생님, 지금 당장 동사무소로 오세요. 급해요. 승우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왜, 뭔 일이야? 선생님 계좌에서 큰 돈이 움직였어요. 방금 확인해 보니까 연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 신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금이 다른 계좌로요? 그럼 미경이가 말한 이미 처리된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승우야, 그럼 내 연금이 정말 넘어간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다행히 제가 보류시켜 놨거든요. 하지만 빨리 오셔야 해요. 백구 목줄 채우고 급하게 동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승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찰관 한 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분은 금융범죄 담당 경찰관이세요. 안녕하세요. 지내자 어르신이시죠? 경찰관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경찰관이? 어르신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의도용 사기로 보여서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를 받았다고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승우가 말했어요. 제가 했어요, 선생님.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고마운 아이예요, 정말. 경찰관분이 설명해 주시길 미경이가 한 일들이 명백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문서 위조, 명예 도용, 사기 등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됩니다. 그럼 미경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피해 신고를 하시면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고요. 피해 신고라. 사실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승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맞아요. 저만 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경찰서에서 신고서 작성하고 증거들 정리하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어요. 미경이가 위조한 서류들, 무단으로 신청한 각종 서류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다 정리했어요. 어르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며느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의심을 피하려고 했고요. 경찰관분이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강아지가 알아챘네요. 네, 우리 백구가 아니었으면. 백구가 제 발밑에서 얌전히 앉아 있으면서 가끔씩 올려다보더라고요. 기특한 녀석이에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승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안심하세요. 모든 서류 무효화 처리했고 계좌 보안도 강화했어요. 고마워, 승우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선생님, 며느리분은 곧 경찰 조사받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서운했거든요. 정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건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정태입니다. 정태였어요. 어머니, 미경이한테서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미경이한테서 들었다고요? 뭘 들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하던데. 이상한 행동이라고요? 지금 누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건가요? 정태야,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아? 어머니, 미경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도와드리려고 했다고요? 남의 명예 도용하고 서류 위조한 게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요? 정태야, 너 정말 모르는 거야? 내 아내가 내 돈 가져가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경이가 언제 그런 일을. 그때 제 인내심이 끝났어요. 정태야, 내 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될 거야. 네. 명예 도용으로 신고했어. 내가. 정태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라고? 정태야, 너 정말 실망스럽다. 어머니, 일단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오해라고요? 제가 직접 위조 서류들 다 봤는데 오해라고요? 정태야,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아내가 이런 일 하는 걸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어머니, 대답해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 낸 적 없는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설마요? 괜히 경찰 조사 받겠어? 사실이라면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정태야, 나는 실망했어.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알고 나서도 내 아내 편만 들려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말들 다 내 아내가 지어낸 거였어. 정태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책임했어요. 무책임했다고요? 그 정도로 끝날 일인가요? 정태야, 나는 이제 너희들 믿을 수 없어. 어머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미경이도 마찬가지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서운함이 더 컸거든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다니. 백구야. 백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조용히 핥아주더라고요. 백구야, 이제 정말 너밖에 없구나. 백구가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백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도 백구만은 제 편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고요. 미경이 때문에 상처받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켜낸 게 있잖아요. 제 돈도 지켰고 제 자존심도 지켰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백구가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백구와 함께 임시거주 시설에 정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백구와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거든요. 미경이는 결국 기소되었고 정태와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백구야, 우리 둘이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아? 백구가 꼬리를 흔들면서 제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까
진수가 서 있더라고요. 할매. 진수가 제 품에 쏙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그때 뒤에서 정태가 나타났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했어요. 정태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정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서 그래서 왔어요. 진수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할매, 엄마가 나쁜 일 했어? 아빠가 울면서 할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아이는 정말 순수해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을 뿐이죠. 진수야, 할매도 진수 보고 싶었어. 정태와 진수를 들여보내고 차를 끓여줬어요. 정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미경이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한 일도 용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진수를 속인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미경이가 진수한테도 거짓말을 했나 보네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할머니가 이상해졌다고. 진수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 혹시 가끔이라도 진수 볼 수 있을까요? 정태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진수가 보고 싶었어요. 화가 나는 건 정태하고 미경이지 진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야지. 진수는 내 손자인데. 정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정태야, 이제 그만하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진수가 백구를 보더니 신기해했어요. 할매, 이 강아지가 백구야? 응, 진수야. 백구가 할매를 많이 도와줬어.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살 아이한테는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요. 응, 할매가 중요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아줬어. 와, 백구 똑똑하다. 진수가 백구를 쓰다듬어 주니까 백구도 기뻐하면서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할매, 나도 백구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 그럼 자주 놀러 와야지. 응, 매주 올 거야.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정태와 진수가 간 다음 백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미경이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덕분에 알게 된 것도 많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요. 백구야, 내가 진짜 가족이야. 백구가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할매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백구야. 백구가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엄마, 당연한 거야. 나는 엄마 지키는 게 일이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백구와 산책을 나갔어요. 임시거주 시설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백구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백구가 제 발걸음에 맞춰 걸으면서 가끔씩 뒤돌아보더라고요. 예전처럼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하는 것처럼요. 괜찮아, 백구야. 할매는 이제 정말 괜찮아.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연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치매 환자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백구야, 내가 내 인생을 구해줬어. 백구가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백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고등어 사줄까? 백구가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고등어 통조림 하나와 백구 간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구야, 오늘 고등어 날이야. 소금 없이 고등어 구워서 살만 잘 발라주니까 백구가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도 간단히 저녁을 먹고 백구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백구야,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백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사실 많이 무서웠어. 혼자 늙어가는 것도 무서웠고, 속는 것도 무서웠고, 그런데 내가 있어서 용기가 생겼어. 백구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앞으로도 엄마 옆에 있어줄 거지? 백구가 작게 짖었어요. 왈, 그 소리가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 있거나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서로 더 많이 소통하세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전에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바쁘신 중에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